좋은 의도로 시작한 대화였는데 왜 끝나고 나면 오히려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을까요? 상대와 한참을 이야기했는데 끝나고 보니 오히려 서먹해진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분명 진심으로 소통하려 했는데 어느새 어색함만 남고 상대는 말을 멈춰버렸습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들과 대화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대화는 어려울까요? 왜 진심을 전하려 할수록 관계는 더 멀어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우리가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가장 결정적인 두 가지 실수를 살펴보고 이것들이 반복되는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같은 실수를 거듭하고 이유를 모른 채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 당신의 대화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나면 이런 찜찜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들어준 걸까? 상대의 말을 들으려 노력도 했지만 혹시 마음속에서는 이미 내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요?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듣지 않는다. 답하려고 듣는다. 이 말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상대방의 관점이나 감정을 진심으로 이해하기보다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이나 반박할 내용을 생각하며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상대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꺼낼 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가요?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는 더 힘들었는데 내가 조언을 해줘야겠어. 이런 생각들이 이미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죠. 우리는 대화를 하며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경험과 비교하고 내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화는 상대를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표현할 기회를 기다리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대화적 자기중심성이라 부릅니다. 무슨 뜻일까요? 대화 중에 자신의 경험, 생각, 감정을 중심으로 상대방의 말을 해석하고 반응하려는 무의식적 경향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과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고 타인도 자신과 동일한 생각이나 관점을 가질 것이라고 착각하는 인지적 특성인 자기중심성이 대화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나라는 필터로 걸러내고 있는 거죠. 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나였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오르면서 상대의 고유한 경험과 감정은 희미해집니다. 여기에 더해 보상 회로가 작동합니다. 말을 할 때 우리 뇌는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을 분비합니다. 내가 말하는 순간 자기 존재가 강화되어 쾌감을 느끼죠. 내 말이 맞아. 내가 이런 경험이 있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반대로 들을 때는 어떨까요? 들을 때는 자아가 일시적으로 비활성화되어 불편함을 느낍니다.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해석을 모두 접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자아의 일시적 해체를 감수하는 용기입니다. 나를 잠시 멈추고 상대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하고 싶어집니다. 말할 때 존재하는 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은 나를 지우는 일처럼 느껴지고 말하는 것은 나를 증명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지금 상대의 말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듣는 척하며 자신의 생각을 다듬고 있나요? 우리는 듣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아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진심으로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대화의 중심을 나에게로 돌려버립니다. 선의로 시작된 공감이 오히려 상대의 이야기를 가로막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화가 어색하게 마무리되는 또 다른 원인인 두 번째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친구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공감하려 했는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내 경험담을 늘어놓고 있던 적 있지 않으신가요? 다양한 삶의 경험은 때로 함정이 됩니다. 대화에 동참하고 공감하려는 선의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먼저 제시하여 대화의 중심을 나에게로 옮기는 패턴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가장 희귀하고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의 말입니다. 진정한 관대함은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관심이라는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온전히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이는 의무나 강요가 아닌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진심 어린 주의를 뜻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에게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도 그랬어라는 반응, 그 뒤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보다 나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숨겨진 자기 확인 욕구가 있지 않았나요? 심리학에서는 대화의 반응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지지 반응과 전환 반응입니다. 지지 반응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돕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처럼 상대의 경험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거죠. 반면 전환 반응은 화제를 자신에게로 돌리는 반응입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거기 여행 갔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 대화의 주인공은 바뀌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너무 외로워라고 말할 때 곧바로 나도 작년에 정말 외로웠어. 그때 내가 라고 대답한다면 이것이 공감일까요? 아닙니다. 이는 전환 반응입니다. 상대는 자신의 외로움을 말하고 싶었는데 대화는 어느새 당신의 작년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상대의 감정은 덮여버리고 이야기는 끊겼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지지 반응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가 자신의 서사와 감정을 계속 말하도록 돕는 질문들이죠. 어디가 가장 아팠어? 그 여행지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그래서 지금은 어떤 기분이 들어? 이런 질문들은 대화의 중심을 상대에게 계속 두는 질문입니다. 상대의 현재 상황에 집중함으로써만 관계는 깊어집니다. 반대로 내 경험을 먼저 말하는 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나도 그랬는데 괜찮았어라는 말은 때로 너의 상황은 별거 아니야라는 무의식적 메시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도와주려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덮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연결되려는 마음이 때로는 상대의 서사를 끊어버립니다. 떠올려 보세요. 그때 당신의 반응은 지지였나요? 아니면 전환이었나요? 우리는 두 가지 실수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째,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자아가 반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공감하려다 상대의 이야기를 가로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멈추고 그저 조용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대화의 해답은 침묵이 아닙니다. 진짜 대화는 기다림에 있습니다.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과의 대화는 어떤 말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청은 조용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경청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 감정과 생각이 온전히 표현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또한 대화는 말로 채워야 한다는 생각이 가장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침묵이 두렵습니다. 대화 중에 잠깐의 침묵이 흐르면 급하게 말을 꺼내려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그런데 있잖아. 하지만 중요한 건 말의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말은 상대의 감정을 덮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는 말의 양이 아니라 머물러주는 태도로 유지됩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듣는 것을 좋아한다. 주의 깊게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듣지 않는다. 이는 경청의 중요성과 대부분의 사람이 타인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해밍웨이는 평생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작 진정으로 듣는 사람은 드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경청은 단순히 상대의 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세계로 들어가 그 사람의 경험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해는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침묵은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고 깊은 이해를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공백을 말로 채우려 하고 계시지 않나요? 하지만 진정한 이해와 배려는 상대방이 자신을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침묵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아닐까요?
비언어적 공명이라는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 표현 외의 신체 언어, 표정, 목소리 톤, 자세 등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태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거나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말보다 표정, 눈빛, 호흡 같은 리듬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상대가 힘들어할 때 괜찮아라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조용히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호흡하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공감과 서로 간의 충분한 심리적 유대감을 나누는 대화는 이 공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비언어적 신호를 읽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적극적 경청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말과 감정을 주의 깊게 듣고 이해하며 공감하는 소통 기술입니다.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는 것을 넘어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에 모두 집중하며 상대방의 의도와 욕구까지 파악하려는 능동적인 노력입니다. 이 기술은 상대방과 깊은 신뢰를 쌓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극적 경청은 그저 듣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응, 그렇구나. 그래서? 같은 짧은 반응을 통해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때 상대는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받고 있다는 신호를 받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당신은 오늘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식 실천입니다. 자기 점검이죠. 나는 듣고 있는가? 아니면 대답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가 대화의 시작점을 바꿉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내가 뭐라고 답해야 할까를 떠올리는 순간 이미 대화의 중심은 상대가 아닌 나에게로 옮겨가 있습니다. 진짜 경청은 기술이 아니라 집중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집중하는 훈련이죠. 오늘부터 대화 중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듣고 있나? 아니면 말할 준비를 하고 있나? 그 순간 당신의 대화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행동 실천입니다. 구체적 대처법입니다. 대화 중 상대가 말을 멈출 때 즉시 조언하거나 반응하지 말고 3초만 기다려보세요. 단 3초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상대는 자신의 생각을 더 깊이 꺼내게 됩니다. 그때, 그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같은 짧은 문장은 상대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 말할 수 있도록 이끄는 문이 됩니다. 경청은 대화의 종착점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가 더 멀리 흘러가게 돕는 다리입니다. 내 경험을 말하고 싶을 때는 먼저 질문하세요. 그때 내 기분은 어땠어?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들어? 상대의 감정이 충분히 표현된 후에야 당신의 경험도 의미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삶의 방향을 선언하는 태도 실천입니다. 좋은 대화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만든다. 이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말로 설득하기보다 침착하게 들어주는 태도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들어줬다는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관계를 지탱하는 신뢰의 밑바탕이 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을 때 그 사람은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들어줬어. 판단하지 않고 끊지 않고 그냥 들어줬어. 우리는 오늘 대화 중에 하는 두 가지 실수의 유형과 그 이유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첫째,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자아가 끊임없이 반응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는 공감하려다 상대의 이야기를 가로챕니다. 선의가 무의식적으로 주도권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하지만 해답은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상대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자리를 지켜주는 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의 서사가 계속되도록 돕는 일, 침묵을 견디고 3초를 기다리는 일, 이것이 진정한 대화입니다. 관계는 말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들어주는 태도로 깊어집니다. 당신의 대화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말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기다림일까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말이 아닌 태도로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